제주의 한 작은 감귤 농장에서 벌어진 가족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감귤 농장에 바친 75 노모의 재산을 탐내던 장남 부부가 서류 위조와 속임수로 모든 것을 빼앗은 충격적인 사건이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병환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 8년 만에 돌아온 막내 아들, 진실을 밝혀낸 마을 이장님, 그리고 재산보다 가족의 화합을 선택한 한 어머니의 용서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주 감귤밭에서 벌어진 가족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오정에는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감귤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는 곧았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였죠. 40년 넘게 이 땅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훈아, 이번엔 오려나. 정혜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막내 아들 영훈이 집을 나간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간간히 왔지만 만나주지는 않았죠. 어머니 곁을 떠나 제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정혜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감귤나무 가지를 살폈습니다. 이제 곧 감귤꽃이 피어날 시기였죠. 감귤 농장을 홀로 가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혜에게는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해 평생을 바쳐온 이 감귤밭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남 영국과 그의 아내 민정이 서 있었어요. 영국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오래전에 제주를 떠났지만 최근 들어 자주 내려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뭐 먹을 것 좀 가져올까? 정혜는 반가운 듯 웃었지만 민정의 표정은 다소 딱딱했어요. 명품 백을 든 손으로 땀을 닦아내는 모습이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75 나이에 무슨 농사를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좋을 텐데. 영국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내 땅에서 내 나무들 보며 사는 게 행복하단다. 민정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최근에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농장 관리도 힘드실 텐데.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귤 수확기가 되면 일손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혼자서 창고 관리까지 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좋은 제안이 있어요. 영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농장을 같이 관리했으면 해요. 공동 명의로 해두면 제가 와서 도울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농지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혜는 잠시 마당 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남편과 결혼하던 해에 심은 것으로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감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영훈이가 돌아오면 영국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영훈이는 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돈 때문에 나갔다가 이제 와서 재산 노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정혜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영훈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3개월 전이었고 그저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안부뿐이었죠.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잠시 세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도 혼자 감당하기 힘들구나. 영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내일 바로 서류 준비해서 올게요. 민정도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정혜는 손녀딸 같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44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젊고 예뻐 보였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정혜는 정원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고 감귤나무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정혜는 꿈속에서 감귤꽃이 흩날리는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영훈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다가갈수록 영훈은 점점 멀어져 갔죠. 정혜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귤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음을 설레게 했죠. 오늘은 영국이 서류를 들고 온다고 했으니 집 안청소도 하고 점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정혜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대문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보다 일찍 온 영국과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영국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국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웃었어요. 너희가 온다니까 일찍부터 준비했지. 점심 먹고 가렴. 민정은 거실 탁자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먼저 서류부터 확인해 볼까요? 식사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은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고 민정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농지 공동 소유권 설정 계약서고요. 이건 위임장입니다. 어머님께서 서명하시면 저희가 농장 관련 행정 처리를 대신 할 수 있게 돼요. 정혜는 안경을 꺼내 써보았지만 작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아, 이게 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니? 엄마는 잘 모르겠다. 영국이 웃으며 서류를 가리켰어요. 간단해요, 어머니. 이건 농장을 저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고 이건 필요할 때 제가 어머니 대신 세금 납부나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남는 거지. 엄마가 죽기 전에는. 민정이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모든 권한이 어머님께 있어요. 저희는 그저 도와드리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정혜는 천천히 서류들을 넘겨보았어요. 너무 많은 법률 용어들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어요. 어머니, 여기 위임장에도 서명해 주세요. 민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혜가 펜을 들었을 때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어요. 이건 또 뭐니? 영국이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농장 관리비 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요해요. 수확기 때 일꾼들 임금도 지급해야 하고 비료나 농약도 구매해야 하잖아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농장 관리비가 따로 있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위임장에도 서명했죠. 서류 작업이 끝나고 셋은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철 나물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좀 편해지실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서도 농장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요. 민정이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이제 나도 좀 쉬면서 살아볼게. 하지만 식사 도중 영국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서울로 지금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는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조심해서 가렴. 영국과 민정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정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정혜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귤밭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죠. 그날 저녁 정혜는 평소처럼 감귤 창고를 점검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죠. 당황한 정혜는 영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영국이 받았어요. 아들, 감귤 창고가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국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건 제가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창고 관리를 할 거니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내 창고인데. 어머니, 이제는 공동 소유잖아요. 걱정 마세요.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영국의 목소리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상실감에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농장인데 하루아침에 출입이 제한되다니.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감귤밭을 돌보던 그녀에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농장에 가려고 해도 입구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창고는 여전히 접근할 수 없었죠. 그날도 정혜는 아침부터 농장 입구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감귤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맘때면 병충해 검사를 하고 초여름을 대비해 나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혜 씨, 무슨 일이시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이장인 정만호였어요.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던 만호는 정혜의 남편과 절친한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만호 씨, 내 농장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영국이가 자물쇠를 바꿔버렸어. 만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부모님 농장인데 어떻게?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공동 명의로 바꿨거든. 영국이가 도와준다기에 동의했는데. 만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그래도 출입을 막다니. 전화해 보셨소? 해봤지. 내가 쉬어야 한다고 이제 그들이 관리할 거라고 하더라고. 정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만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한번 영국이에게 전화해 볼까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마을 길을 따라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정이었어요. 그녀는 세련된 차림새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농장을 가리켰어요. 내 농장에 들어가려고 했지. 근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더구나.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요즘 농장 도둑이 많아서요. 안전을 위해 남편이 바꿨어요. 어머님, 이제 농사일은 저희가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만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농장 주인인 어머님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건 좀.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장님도 계셨군요.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정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의사? 난 의사 본 적 없는데. 민정은 정혜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같이 갔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요즘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정혜는 혼란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분명 지난달에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마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죠. 만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나중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이야기 좀 나눕시다. 민정은 정혜의 팔을 붙잡은 채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 드릴게요. 정혜는 자신의 감귤밭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민정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민정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8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
이 땅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약 좀 드세요. 민정이 물 한 잔과 함께 흰색 알약을 내밀었어요. 정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에요. 기억력에 좋대요.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정혜는 약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말대로 그녀가 의사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녀는 약을 입에 넣었어요. 민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민정이 보이지 않을 때 휴지에 뱉어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민정은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해요. 냉장고에 음식 넣어두었으니 드세요. 그리고 농장에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정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이장 만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만호의 집은 마을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아담하고 정갈했죠. 정혜가 대문을 두드리자 만호가 나왔어요. 정혜 씨,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어요. 만호의 아내가 차와 감귤 과자를 내왔습니다. 만호는 신중한 얼굴로 정혜를 바라보았죠. 정혜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호 씨, 정말 모르겠어요. 영국이가 농장 공동 명의를 제안해서 동의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내 농장인데 들어갈 수도 없고. 서류는 어떻게 작성했어? 내용을 다 읽어보셨나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 영국이가 설명해 주는 대로 믿고 서명했지. 만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증서 복사본이라도 받으셨나요? 아니. 서둘러 서울로 올라간다고 해서.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 영국시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지도. 정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영국이가 회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정혜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정혜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네? 농협에서요? 내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됐다고요? 전화를 끊은 정혜는 창백한 얼굴로 만호를 바라보았어요. 만호 씨, 내 돈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대요.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영국이 계좌로 이체됐대요. 위임장 때문에 가능했다고.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건 아들이고 뭐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로 신고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경찰차는 정혜의 집 앞에 멈췄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정혜와 만호는 서둘러 정혜의 집으로 향했어요. 경찰들은 정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정혜님 맞으십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정 씨가 신고했습니다. 정혜님께서 최근 이상행동을 보이고 자해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로챘다고요. 만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관님, 여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 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멀쩡합니다. 오히려 아들 부부가 그녀의 재산을 사기치려는 정황이 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두 분 다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는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팔을 부축했어요. 괜찮습니다, 정혜 씨. 제가 함께 있을게요. 경찰서에서 정혜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류 서명 과정,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농장 출입 금지 상황까지요. 경찰은 농협에 연락해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고 등기소에도 연락해 부동산 명의 변경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오정혜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감귤 농장의 소유권이 이미 영국 씨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위임장을 통해 계좌 이체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정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공동명의에만 동의했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건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만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삶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정혜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만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만호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정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흰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몸에 연결된 여러 선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의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정혜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심한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정혜는 쇠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가족들에게 연락드릴까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호 씨에게만 알려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농장과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이제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을 때 정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영훈이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영훈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문자를 보냈던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새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만호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는 정혜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혜 씨,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산 환원을 위한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정혜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지만 곧 슬픔에 잠겼어요. 만호 씨, 내 삶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75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만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겁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했어요. 병실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감귤 농장, 두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이제는 빼앗긴 모든 것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정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만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문득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혜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병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8년 만에 보는 그녀의 막내 아들 영훈이었어요. 정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그녀의 막내 아들 영훈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더 성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훈아. 정말 너구나.
영우는 천천히 병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어색하게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네요. 정혜는 다른 손으로 영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니? 이장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영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우 씨가. 그래, 그 양반이 연락했구나. 영훈은 정혜의 상태를 살폈어요. 75의 나이였지만 병원 생활로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영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정혜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형을 원망하지 마라. 내가 어리석었던 거야. 내 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내 잘못이지.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영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벌써 변호사를 만났니?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이장님께 연락받고 바로 제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를 만났고요. 정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영훈아, 넌 어디서 뭐 하며 살았니? 정혜가 물었어요. 영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산에서 농산물 유통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주를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제주 감귤을 취급하는 일을 하게 됐죠. 왜 연락하지 않았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스스로 서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과 갈등도 있었고 제 힘으로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가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만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영훈을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훈이 와 있었구나. 만나서 반갑다. 영훈은 일어나 만호에게 인사했어요. 이장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그나저나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네. 정혜와 영훈은 동시에 만호를 바라보았어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이와 민정이가 어제 감귤 농장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더군. 5천만 원 정도래.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수는 없어. 농장은 내 것인데. 영훈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는 형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더 이상의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이미 준비 중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정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정혜 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더군. 정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영훈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 법적 다툼에서 어머니의 증언이 무효화될 테니까요. 만호가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들의 계략인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의사가 정혜 씨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해줬어. 영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달라진단다. 내 형도 예외는 아니었나 보구나. 그날 밤 영훈은 병실에서 정혜와 함께 머물렀어요. 그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8년 전 그가 집을 떠난 것은 형과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영국은 항상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영훈은 그런 형이 싫었습니다. 형,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었어요? 영훈은 마음속으로 분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의 상태는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죠.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대로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이틀 후 퇴원이 가능할 것 같네요. 영우는 병원 복도에서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위임장의 내용이 부동산 증여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오정혜 씨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정 씨가 치매 의심 소문을 퍼뜨린 것도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만 최소 2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어머니를 잘 보살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영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영훈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영훈이 밝게 말했어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영훈아, 이게 다 끝나면 내 형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니? 영훈은 놀랐어요. 그는 형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머니는 벌써 용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아들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화해했으면 좋겠구나. 영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혜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훈은 어머니를 마을에 있는 만호의 별채로 모셨어요. 정혜의 집은 이미 영국 명의로 바뀐 상태였고 그들의 협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영훈은 테이블에 따뜻한 죽과 반찬을 차렸어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훈아, 내 감귤나무들이 보고 싶구나. 지금쯤 꽃이 피기 시작했을 텐데. 영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법원 심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평생을 바친 농장을 이렇게 멀리서 그리워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긴박해 보였죠. 영훈아, 큰일 났다. 영국이가 감귤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어. 정혜와 영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뭐라고요?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영훈이 격분해서 물었습니다.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부동산에 2억 8천만 원에 내놓았다더군. 시세보다 싸게 해서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아. 정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벽을 잡았습니다. 내 땅이, 내 나무들이. 영훈은 즉시 전화를 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가처분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변호사가 오늘 중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형이 땅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해요.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볼게. 법적 분쟁 중인 토지라는 걸 알려주면 매입을 꺼릴 거야. 영훈이 결심한 듯 일어섰어요. 저는 직접 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혜가 놀라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훈아, 안 돼. 내 형이 지금 이성적이지 않아.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대화로 해결해 볼게요. 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훈은 차를 몰고 정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영국과 민정이 살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며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형과의 갈등으로 떠나야 했던 순간까지. 문을 두드리자 민정이 나왔어요. 그녀는 영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훈 씨, 어떻게 여기에? 형 좀 만나야겠어요. 영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영국이 나왔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8년 만이군. 뭐하러 왔어? 영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우는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형, 대체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어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신 분인데. 영국이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효자 행세는 내가 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적어도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어요. 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빼앗았다고? 내가 서울에서 사업 망해서 억대 빚을 졌는데 어머니는 도와주지도 않으셨어. 내가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알아? 영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형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래, 망했어. 다 망했다고. 영국이 고함쳤습니다. 농장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영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 그렇다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영국이 비웃었습니다. 고소? 해봐.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했으니까.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 속여서 서명받은 건 사기죠. 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국이 갑자기 영훈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떠난 8년 동안 나는 여기서 어머니 모시며 살았어. 내가 끼어들 자격이 있어? 영훈은 형의 손을 떼어냈어요. 형, 이러지 말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요. 직접 얘기해 보세요.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영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문간에 나타났어요. 영국 씨,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요. 긴급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대요. 영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동생을 노려보았어요. 이게 다 내 짓이지? 형, 어머니의 재산을 되돌려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여기서 당장 나가. 영국이 문을 쾅 닫았어요. 영훈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형과의 대화는 실패했지만 가처분 신청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영훈은 모든 상황을 정혜에게 설명했어요. 정혜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국이가 사업에 실패했구나. 그 아이가 왜 말을 안 했을까?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영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영훈아, 난 내 형이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야. 아들의 어려움도 몰랐으니.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혜가 아들을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정혜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가족 간에 어떻게 법정까지 가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정혜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오랜 이웃이었던 분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혜 씨, 신경 쓰지 마세요. 만호 아내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마을인데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다니. 그날 저녁 만호는 마을 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들에게 정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정혜 씨는 우리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위임장 사기, 재산권 탈취, 그리고 거짓 소문까지.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영국 씨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잘 돌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말했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혜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혜와 가까이 지냈던 노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혜를 도와야 해.
70대의 할머니 한 분이 외쳤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뺏긴 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정혜의 집 앞에는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영국을 만나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신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영국이 주민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영국과 민정은 더 이상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국은 농장이나 정혜의 다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우리 감귤나무들이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진 않겠구나. 영우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어머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농협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정혜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오정혜님, 조사해보니 영국 씨가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가처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어머님 계좌에서 인출한 5천만 원은 도박 사이트로 송금된 흔적이 있어요. 정혜와 영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이 도박을 했다니.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들이 도박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우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형은 도박 빚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점장은 자료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 증거들이 재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도 증인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소송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변호사는 영국이 어머니의 재산을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명백한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정혜와 영훈,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마을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국과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증언대에 선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가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을 때 저는 그저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한 대로만 알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영국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는 어머니가 모든 내용을 알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박 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자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영국 씨,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5천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영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재판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검토되었고 마침내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는 영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오정혜의 소송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되었어요. 피고 장영국, 최민정이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금전 탈취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산권은 원고에게 즉시 환원되어야 하며 인출된 금액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온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판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겠습니다. 영국과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영국은 잠시 뒤돌아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영훈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감귤 나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를 타고 농장으로 향하는 길, 정혜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장남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정혜는 차에서 내려 감귤밭으로 걸어갔어요. 나무들은 그녀가 없는 동안에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 아래 작은 감귤들이 맺히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잘 있었니? 엄마가 돌아왔어. 정혜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영훈이 다가와 어머니의 곁에 섰어요. 어머니, 이제 농장 관리는 제가 도울게요. 부산 일은 정리하고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정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니? 내일은 어쩌고? 걱정 마세요. 제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직접 감귤을 관리하면서 유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영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정혜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밥을 지었어요. 영훈은 장을 봐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둘이서 오순도순 저녁을 먹는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정혜가 물었습니다. 영훈아, 내 형은 어떻게 됐을까? 영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마 서울로 돌아갔을 거예요. 변호사 말로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대요.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형도 불쌍하구나. 도박에 빠져. 왜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어머니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장남으로서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테니까요. 영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영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영국이 보낸 것이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어머니까지 배신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민정과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혜는 한동안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훈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형이 사과했구나. 영훈은 편지를 읽어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도 많이 후회하고 있나 봐요. 정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몇 주 후 감귤 수확기가 다가왔어요. 정혜와 영훈은 함께 농장을 돌보며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특히 만호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주민들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영훈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올해부터 감귤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도시 아이들이 와서 감귤 따는 체험도 하고 농장 생활도 경험할 수 있게요. 정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평생 알고 있는 감귤 농사 비법도 나눌 수 있겠네. 그렇게 그들은 오정혜의 감귤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객들과 어린이들이 찾아와 감귤 따기, 감귤 주스 만들기, 감귤 요리 등을 배웠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활기찬 삶을 되찾았어요. 수학이 끝나갈 무렵 정혜는 영훈에게 말했습니다. 영훈아, 난 영국이에게 편지를 보내볼까 해. 영훈은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내용을 쓰실 건가요? 용서한다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형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귤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혜의 농장은 이제 제주도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정혜의 감귤 이야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고, 영훈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전국에 감귤을 직배송하는 사업도 성공적이었어요. 그날도 정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감귤밭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영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영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혜는 감사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보고 싶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년이 들 것 같구나. 영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날씨도 좋고 벌들도 많이 보이니 수정이 잘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감귤밭을 거닐고 있을 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낯선 차였어요. 누구지? 정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국이었어요. 그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한때 거만했던 표정 대신 겸손한 얼굴이었어요. 정혜와 영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국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영훈아. 영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영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영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혜는 천천히 다가가 장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영국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엄마는 늘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정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영훈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영국은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영훈아, 내게도 사과해야 해. 내가 형으로서 많이 부족했어. 도박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지. 영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감귤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았어요. 영국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빚을 갚기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요. 민정과는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렸어요. 민정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그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약했던 거죠. 영국이 고백했어요.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거지. 영훈이 물었어요.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국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도시 생활에 지쳤거든요. 하지만 여기 제주도에 머물러도 될지. 정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농장은 넓어. 내가 원한다면 농사일을 도울 수도 있을 거야. 영국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영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감귤 체험 농장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형이 도와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혜는 두 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혜는 문득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마을 아이들이 감귤 체험하러 온다. 첫 수업을 영국이가 맡아볼래? 영국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감귤 농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내가 아이들에게 감귤꽃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구나. 영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감귤밭을 둘러보았어요. 정혜와 영훈 그리고 영국이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감귤꽃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혜가 밝게 말했어요. 영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하얀 꽃들이 보이나요? 이 작은 꽃들이 나중에 우리가 먹는 맛있는 감귤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영국은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감귤 농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영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이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체험 수업이 끝난 후 정혜는 감귤밭 끝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그곳에서는 농장 전체와 멀리 바다까지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혜의 곁으로 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햇살 아래 빛나는 감귤나무들, 그 사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어머니 행복하세요? 영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두 아들이 곁에 있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영국도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혜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란다. 나는 항상 너희를 선택할 거야.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감귤꽃 향기가 온 농장에 퍼져 있었어요. 정혜는 두 아들과 함께 서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나무 밑에 앉아볼까? 정혜가 제안했어요. 영국과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 오래된 감나무 아래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무는 정혜가 남편과 함께 처음 심었던 나무였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는 농장에서 가장 크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너희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정혜가 나무 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이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영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제가 가장 어겼네요. 정혜는 장남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잖니.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야. 영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혜는 밝게 웃었어요. 농장을 더 키울 생각이란다. 옆마을 할아버지가 농사를 그만두시면서 땅을 팔려고 하시는데 그곳도 감귤 체험장으로 꾸며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사업 계획을 세워볼게요. 영훈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영국도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했으니 홍보 부분을 맡아볼까요? 정혜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함께 일하면 좋겠구나. 그때 마을 어귀에서 차 한 대가 더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만호가 왔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세 사람에게 다가왔죠. 오, 영국이도 와 있군. 가족이 다시 모였네. 만호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만호 씨.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죠. 만호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요, 다 정혜 씨의 넓은 마음 덕분이지. 그나저나 좋은 소식이 있어. 마을 축제에 우리 농장이 주 테마로 선정됐다오. 정말요? 정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 축제 주제가 다시 피는 감귤꽃이요. 정혜 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영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축제에 맞춰 우리 체험 프로그램을 특별히 준비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네. 영국도 동의했어요. 만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혜 씨가 고난을 이겨내고 농장을 되찾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 특히 노인들에게,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준 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해질녘 네 사람은 정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주 향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만호의 아내도 합류하여 다섯 사람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영구가, 너 요리사 될 재능이 있구나.
이 감귤 소스 정말 맛있다. 정혜가 칭찬했어요. 영국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웠어요. 어머니 요리에는 못 미치지만 영훈이 장난스레 말했어요. 형, 우리 농장 식당 메뉴 개발도 맡아볼래? 영국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연구해 볼게. 만호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자, 이제 건배합시다. 오정혜의 농장과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정혜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한 달 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시 피는 감귤꽃 축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정혜의 농장은 축제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정혜가 진행한 감귤 인생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농장에서 76년의 삶을 이야기했고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갈등과 화해 과정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정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실과 신뢰죠.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영국과 영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정혜의 농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오정혜의 감귤 이야기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이 꽉 찼고 온라인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영국의 마케팅 전략과 영훈의 경영 능력이 합쳐져 농장은 번창했어요. 그해 가을 감귤 수확기가 왔습니다. 정혜는 두 아들과 함께 첫 감귤을 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농장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영훈이 말했어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일하는 게 좋아. 이게 내 행복이란다. 영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민정이 연락해 왔는데 만나봐도 될까요? 정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 그 아이도 돌아오고 싶다는 거니? 영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기회를 줘야겠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영훈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민정은 형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노렸잖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정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말 민정이 농장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혜는 민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모두 지난 일이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받았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지. 정혜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영국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감귤밭 끝에 있는 작은 정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모였어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감귤꽃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훈이 다가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뭘 생각하세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인생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영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영국도 다가왔어요.
그리고 셋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귤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정혜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의 감귤나무들은 내년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정혜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니까요.